자, 이거죠, 여러분.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피아노가 있었으면 1번 경매 붙이자는 이제 우리가 한번 바라봤죠? 그죠? 다수결에 붙이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뒤에 친구가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문제죠. 근데 저거는 사실은 어려울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문제는. 왜? 어떤 재화를 다수결에 붙였을 때 문제점은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다수결은 참 좋은 제도 같은데. 다수결. 자, 우리 다수결 너무 좋지 않아요? 대통령을 누굴 뽑을 것인가? 다수결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수결. 다수결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재화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문제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시장을 넘어서, 왜냐면 대한민국 사회는 무슨 사회죠? 대한민국은 맨날 무슨 국가라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그러죠? 그 자유는 바로 시장주의자 아닙니까? 1번 경매 붙이자가 자유주의죠.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화의 배분이 바로 시장과 다수결에 의해서 배분됩니다. 재화가 정치적 재화는 없나요? 투표권 뭐에 의해서 배분됩니까? 민주주의에 의해서 배분되죠. 모든 사람이 몇 표를 가져요? 1표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의 재화를 나누는 기본적인 방식은 시장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놓치고 사니까 자꾸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기본을 놓쳐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와 다수결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로 재화를 배분하는데, 민주주의 재화는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에 기반하죠? 평등주의에 기반하죠. 대단히 훌륭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왔죠? 자, 응급환자가 들어왔어요. 자,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슨 결로 정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수결로 정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바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정할 수 없는 첫 번째 영역은, 재화의 배분은 바로 전문가의 영역은 다수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저거 딱 보셨죠? 자, 첫 번째 그림은 사형제도고요. 두 번째는 안락사시키는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교가 왜 저게 뭐죠? 무슨 그림이죠? 저게? 뭐지? 아, 배아복제 그림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안락사 시킬 거야 말 것이냐? 사형제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저건 역시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도 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정부는 뭐라고 바라본 거죠? 사형제도와 같은 문제는 바로 무엇이다? 다수결의 영역에 의해서 재화가 배분돼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럼 저건 바로 뭐가 된다? 인권의 영역이죠. 그래서 인권의 영역과 전문가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배분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가보죠.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저것도 마찬가지죠. A 프로젝트라면은 갑은 100원 벌고, 을도 100원 벌고, 병도 100원 벌고, 정도 100원 벌고, 무도 100원 벌고, 기만 1000원 손실 봐요. 다수결하면 저거 통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네. 그러나 저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다수결은 소수자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은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죠. 다수결은 누구나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결 역시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은 크게 전문가의 영역, 인권의 영역, 소수자의 영역에서는 다수결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저 친구 이름 혹시 아시나요? 제레미 벤담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공리주의자죠. 그래서 저런 사람이 한 말은, 근데 여러분 제가 저 피아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10명 중에서 7, 8명은 아까 우리 두 분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대중 연주가에게 주어서 피아노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은 누구한테 줘야 될 거냐면 피아노를 제일 잘 쳐야 되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미리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들어보셨죠? 오케이? 뭔진 몰라도 그 귀염둥이 뭐 그리스 뭐 깔짝깔짝. 근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은 목적론적 존재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마이클 샌달 입장하고도 제일 가까운 겁니다. 목적론적 존재론은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돼지 왜 태어났죠? 인간에게 지방을 제공하려고. 그죠? 비는 왜 오죠? 식물을 촉촉히 적셔주려고. 이게 그리스적 사고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 학교에는 누가 들어가야겠어요? 카톨릭을 믿는 학생들이. 예, 이게 샌달식의 정의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금방 이해 가시죠? 그러면 피아노도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그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사람한테 줘야죠. 그게 샌달식 정의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우리 친구처럼 가장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그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다? 굉장히 자본적인 의식이다. 근데 자본적인 의식이 아니라 근대적 사고예요. 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멋있는 얘기입니다. 왜? 공리주의가 왜 이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친구 뭐라 그랬어요? 이 피아노를 연주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뭘 주자? 기쁨을 주자죠. 아리스토텔레스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민주적인 것 같아요?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면은 그 피아노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클래식 피아노 엄청 잘 치는 사람. 이해되겠죠? 우리 뭐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죠? 정명훈 씨도 잘 치죠. 하지만 정명훈 지휘자니까. 나한테 정명훈 씨 같은 사람이 쳐야 되는 거죠. 근데 정명훈 씨 피아노 치는 거 듣고 싶은, 백건우 왜 생각이 안 났어? 백건우 씨가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거든요. 백건우 씨가 와서 피아노 팍 치는 거예요. 저보다도 사람 더 안 옵니다. 자신있게. 자, 그러지만 우리 누가 와서, 김건모가 와서 여기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죠. 여기 마감 나죠, 금방. 정리됐죠? 그거거든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사고의 기본 사고인 사고방식은 얘의 만족도와 얘의 만족도는 같다는 거거든요. 맞죠? 대단한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백건우의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벌레라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맞잖아요? 이해되죠? 김건모의 음악을 들을 것이냐, 백건우의 음악을 들으실 거냐. 김건모의 음악을 우리는 선택할 거라는 거죠. 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에는 평등주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대단히 위대한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 공리주의의 위대한 사고방식. 간단하죠? 우리 친구는 대단히 배가 고파요. 우리 친구는 대단히 배가 불러요. 빵이 하나 있어요. 누굴 줘야 될까요? 배고픈 사람. 그럼요. 왜? 만족도가 크니까. 그죠? 그러면 부자한테는 빵 줘봤자 별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건희 아저씨한테 어서 오세요. 이거 곰복빵이에요. 곰복빵. 배부르시겠다. 또라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공리주의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나중에 복지국가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밀 같은 사람은 아예 복지사회주의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이렇게 만만한 이론이 아니에요. 금방 이해냈죠? 평등주의와 복지국가론에 영향을 주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거둔다는 놀라운 근대적 사고를 담고 있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분배가 대단히 정의로울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3대 원칙이 있어요. 자, 뭐냐?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행복이라는 거죠. 맞죠? 누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행복해졌냐, 안 해졌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다녔어요. 친구 행복해졌어요? 대학생활 하면서? 네, 그럼 대학은 좋은 거예요. 대학이 뭐든지 모르지만. 오케이? 네. 오케이? 친구 연애했어요? 연애하셔요, 지금? 안 했어요? 행복해요? 연애 안 했더니? 불행하시구나. 그러면 연애 안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연애 안 해도 행복하면 연애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난 연애가 싫어.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뭐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행복이고. 두 번째, 행복은 결과죠.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게 공리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 행복은 사회적 총합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의 행복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정의롭다라는 거죠. 그게 공리주의적 정책일 겁니다. 대단히 이게,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른 게, 한번 자, 우리, 자,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저건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공리주의 원칙에 따르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저 기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니까. 총합이라고 보면.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 공리주의 기본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등주의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복지국가가 있죠. 그래서 저 한가 효용 체감이라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미래 경제학의 핵심도 이거고. 네. 그죠? 배고픈 사람에겐 빵을 줬을 때 그 효용이 되게 크지만 그 사람이 빵 먹고 배가 불러졌어요. 그 다음에 빵 줘봤자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복지국가론에 영향을 줍니다. 자, 세 번째. 국가 역할을 공리주의에서는 저렇게 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거든요. 자, A 사업을 해야 돼요? B 사업을 해야 돼요? 아주 쉽게. A 사업을 했을 때 총량은 얼마죠? 행복이? 500이죠. 100을 5개 더하니까. B 사업을 했을 때 총량은 얼마죠? 계산 정확히 해보세요. 예? 네, 450이죠. 네. 다수결로 하면은 어느 걸 하겠어요? 다수결을 하면. 우리 초등학생 아니에요. 침착하게. 다수결하면. 다수결 해볼까요? 다수결하면 요거 가라고 그럽시다. 가 씨는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B. 나 씨는 뭐가 더 좋아요? B. C 씨는 뭐가 더 좋아요? C. 라 씨는 뭐가 좋아요? D. 아니 A. 마 씨는 A. 3대2로 무슨 사업을 하게 돼요? B 사업을 하죠. 맞죠? 그게 다수결이란 말이에요. 정리됐죠? 다수결이고. 하지만 공리주의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총량은 얼마예요? 500. 이 총량은 얼마예요? 450. 그게 국가 역할이라는 거죠. 금방 정리가 되시죠? 네. 그래서 공리주의는 자원 배분 문제에 있어서 혁신적인 이론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공리주의가 다뤘던 정의의 긍정적인 문제라는 것은 국가를 전면화시켜낼 수 있었고 한계효용에서 복지국가 이론을 만들어내고 평등주의라는 새로운 장을 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하나만 가볼게요.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제가 재판장입니다. 제가 하기 싫으니까 우리 친구가 재판장이에요. 친구라면 A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B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A의 편을 들어주면 A는 500만 원 이익이 되고 B는 100만 원 손실이에요. B의 편을 들어주면 A가 100만 원 손실이고 B가 100만 원 이익이에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친구가 재판장이에요. A? 친구는 A 손 들어줄 거야? B 손 들어줄 거야? 친구는 B? 그죠? B가 하면 5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A가 하면 4. 친구는? 네 분 다 재판장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판할 때는 누구의 이익이냐가 중요해요? 아니면 누가 가해자냐가 중요해요? 그럼요. 공리주의는 저 한 방으로 정의롭지 못해요. 공리주의는 뭐를 앞세우는 사람이죠? 리를 앞세우는 거죠. 재판할 때는 아무도 리를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할 때 노래소리도 들리네요. 자, 재판을 할 때 누가 가해자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죠? 설령 두 사람 모두에게 손실이 되더라도 우리 재판 보면 그런 거 딜레마 아니에요? 그죠? 알고 보면 우리 친구가 얘를 죽였어요. 그죠? 근데 얘가 알고 보면 정말 아주 죄송합니다. 그냥 개벌레예요. 그죠? 그래갖고 너무 분노에 차서 어쩔 수 없이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것도 이 친구랑 공모를 해서. 근데 이 친구는 또 이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저히 편을 안 들어서 이걸 갖다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형사예요. 근데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죠.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죠? 이걸 밝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밝혀봤자 이익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죠? 이 친구는 감옥 가고 이 친구는 완전 감옥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합니까? 네, 밝혀내잖아요. 모든 드라마에서. 그죠? 왜? 그것이 법정 드라마니까 목표는 저스티스, 정의의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리주의가 나름대로 대단히 뛰어난 정의론의 논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의론자들은 공리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샌달도 마찬가지고요. 이유가 돼요? 간단한 거예요. 공리주의를 인정 못하는 이유. 재판을 할 때 리를 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정의 문제를 갖다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로 가보면 맹자 들어보셨죠? Did you ever heard 맹자's and Kant's and Rawls, 존 롤즈. 우리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롤즈 보시면 묵자나 벤담, 우리 춘추전국 시대의 묵자라고 그러죠. 묵자와 벤담의 공통점은 리를 바로 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이 제자백가 시대의 묵자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벤담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묵자도 동양의 공리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아주 아름다워서. 하지만 맹자나 칸트나 롤즈는 근데 일반적으로 정의론 그러면 저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거를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의라는 것은 리로 판단할 수 없는 독자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가 리보다 앞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리가 항상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죠. 오늘 바빠 죽겠으니까. 자, 저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다리 타죠, 우리 밤 내기 할 때. 네. 조대리, 김대리, 박대리, 미스김, 사장, 놈이에요. 아주 이 반자본가들이 반자본주의 의식을 가진 프로레타리아가 작성한 사다리 같습니다. 자, 저런 사다리아 딱 팔았을 때 우리 한번 가보죠. 자, 저 사다리를 했는데 미스김이 10만원 됐어요. 친구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못해요? 진짜? 그럼 미스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아니 사다리 왜 이렇게 만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사장놈 나와. 정의로운가요? 친구가 미스김이에요. 승복해요,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친구는 처음 저거 사다리 할 때도 나는 나한테 1,000원짜리 걸리면 할 거고 10만원짜리 걸리면 다른 새끼 개새끼라고 다 욕할 거야 이러고 하네? 그러면 사장 놈은 거꾸로 10만원짜리 걸리면 승복해야 되고 사장은 승복해야 되고 미스김은 승복하면 안 돼? 그죠? 애매하죠? 근데 우리는 저 사다리를 그리는 순간 이미 미스김과 사장이 다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건 미스김이 10만원 됐잖아요?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못해요? 정답이죠. 정의롭지만 정의롭지 않죠.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지만 과정이 정의롭잖아요. 공리주의에 대한 두 번째 치명적인 비판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로만 따지거든요. 근데 정의는 결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리주의를 바라봤을 때 정의라는 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30분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럼 뭐냐면 정의란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공리주의도 나름대로 얼마나 멋있어 보이지만 정말 할 말이 없죠? 정의는 과정상의 정의도 존재합니다. 결과만의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리라는 것이 정의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람으로. 자, 이거 한데 오늘 바쁘니까 못 가는 거야? 자, 이것도 바쁘니까 못 가는 거고 뒤로 한번 가보죠. 자, 이번에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친구 다 아시죠? 마지막 친구인데 이름 뭐죠? 제 이름. 선생님 이름 안 궁금해요? 미안해요. 나중에 유명한 사람 돼서 꼭 궁금하게 해주세요. 자, 저분 이름은? 몰라요. 정말? 나보다 더 멋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도 몰랐었어요. 운동선수 이름. 친구 누구죠? 메시죠, 메시. 라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인지 뭐 하여튼 메시예요. 자, 메시가 나왔는데 저 친구 연봉이 얼마다? 얼마쯤 될까요? 제 연봉이? 연봉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 157억입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안 많았죠? 왜 박찬호도 100억 가까이 받았으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리오넬 메시 발음 거래요. 리오넬 메시가 157억을 받았어요. 이건 전형적인 샌다이식 논입니다. 정당하냐 이거죠. 네, 우리는 정당하게 받아들이죠. 왜? 뭐에 의해서 자본이 배분됐으니까. 능력에 의해서 자본이 배분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오늘 마지막 다뤄볼 친구인 존 롤즈라는 친구입니다. 더 가봐야겠지만. 그럼 왜 우리 저것이 친구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다고? 그럼 내가 이제 친구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 친구 정당하다고 생각했지? 그럼 김연아가 나와서, 싱싱 돌아라. 이래요. 얼마 받아요? 10억. 친구가 나와서 싱싱 쟤 왜 저래? 정의로워요? 자, 제가 오늘 바쁘니까 오늘 제가 나중에 롤즈는 특집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정당하냐 이거죠. 그에 대해서 롤즈란 친구는 굉장히 정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정당하지 못하다냐고 얘기하느냐? 아주 간단하죠. 왜? 저 사람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친구 지금? 근데 저 능력은 시대적이고 사회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500년 전에 메시의 기술이 뭐였죠, 제가? 현란한 드리블이죠. 그죠? 예. 춘추 전국시대 때 메시가 태어났어요. 현란한 드리블을 해요. 그냥 죽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자, 제가 또 좋아하는 친구, 워렌 버핏이 유명한 말 했죠? 내 돈은 내 돈이 다 아니다. 왜 그랬죠?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 소득이 다 내 소득이라고 생각은 제가 여러분 뭐냐면 사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뭐냐면 이제 요새는 이제 가끔 대학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오늘들은 예전하고 다루던 것보다 제가 좀 어려운 주제를 강의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강의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와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죠. 근데 그게 온라인이라는 그 컴퓨터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뭐 평범한 강사의 삶을 살다가 뒤졌을 거예요. 온라인이 저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수업 시간에 괜히 뭐 각하 욕 살짝 했더니 그냥 동영상이 유포돼갖고 그냥 그로 인하여 유명하게 되고 뭐 방송도 나가고 이렇게 되게 된 건데 어른들도 알아보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온라인이 다 한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단한 탤런트가 있어요. 전 말을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를 잘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최고 강사라고 전 늘 생각하고 있고 사실이 너무 이건 객관적인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온라인이라니까요. 온라인이 없었으면 전혀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진짜 인터넷 만들어준 사람한테 땡큐죠.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팟캐스트에서 그 전쟁사를 강의하는데 전쟁사가 일반인들한테 지금 1000몇백 개가 팔렸습니다. 나온 지 보름 만에. 그래서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다 잡스 덕분이에요. 저도 땡큐 잡스입니다. 잡스, 땡큐. You first die. I will follow you. Don't worry. Okay? 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거죠. 메시의 재능이라는 게 아르헨티나에서 드리블을 잘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지. 그죠? 그럼 저 메시가 획득한 능력이 필연적 능력이다, 우연적 능력이다. 우연적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롤즈란 사람의 핵심은 우연적 능력은 능력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가볼까요? 누구를 합격시켜야겠어요? 나는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화가 나는 게, 김연아가 내 후배인데 뭐냐면, 저는 그냥 뭐 생각을 못해. 일단 나오면 테레비에.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김연아처럼 열심히 스케이트 탄 친구들은, 뭐 좋은 대학 보내줄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경우가 저는 가끔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사고방식이냐면요. 그럼요,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를요, 서울대 법대생으로 뽑아야죠. 수능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피겨 국가대표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 그러니까 잘못해. 이거 지우세요. 이거 괜히 김연아 또 박살나겠다. 또 미친놈 김연아를 씌워. 네, 일절 삭제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좋아요. 자, 어쨌든 잘못했어요. 자,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김연아 씨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오늘은 정의론이니까 좀 동떨어지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2번.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앞에 1번 앞으로 가보죠. 자, 앞으로. 친구가 본능적으로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1번, 2번 차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 아니면, 근데 1번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죠, 최소한. 1번하고 2번 차별하지 맙시다는 있고, 2번은 있지만 1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바로 레오넬 메시가 150억, 7억 받는 게 부당하다는 논리와 똑같은 거죠. 왜? 강남에서 태어난 건 자기의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은 바뀌었지만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죠. 강남에서 하루 10시간씩 공부해서 90점 맞은 A와 시골 벽천에서 하루 8시간씩 공부해서 80점 맞은 B. 누굴 대학을 보내야 되겠어요? 조금 좀 어렵죠, 이건? 예? 예? 누굴 보내야 되겠습니까, 대학을? 저기요, 누굴 보내야 될 것 같아? 롤즈는 또 빕니다. 왜? 롤즈는 아주 지독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인데 왜 빌 것 같아요? 시골에서 8시간 공부하는 게 힘들겠어요? 강남에서 10시간 공부하는 게 힘들겠어요? 정리됐죠? 그거예요. 롤즈는. 그러니까 롤즈가 정리됐죠? 네. 저게 더 값어치 있다라는 거예요. 롤즈가 말하고 싶은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모든 우연적 능력은 평가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거예요. 롤즈는 불평등을 용인하는 사람입니다. 출발점만 같다면 결승선은 달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롤즈의 정의론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저런 정의론도 있구나.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돼. 한번 또 뒤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또 뒤로. 이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동의한다고요. 양반으로 태어나 하루 10시간씩 공부해서 90점 맞은 A와 평민으로 태어나 하루 8시간씩 공부해서 80점 맞은 B. 누가 과거에 합격해야겠어요? 네. 그죠? 앞에 거랑 뭐가 달라요? 별로 다르지 않은데도 느낌이 확 다르죠. 뒤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롤즈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죠. 뒤로 넘어가서 롤즈는 제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저렇게 생각할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쓰자는 거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자, 다시, 뒤에서 해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봐서, 자, 그 다음에 다 뒤로 넘어가보죠. 저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사고방식이다. 그죠? 예. 꼬마 자전거는 누가 타야겠어요? 애가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서적은 전공자가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딱 두 가지인데,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봤는데, 하나는 첫 번째 저거거든요. 자, 저거 보시면은, 저 맨 위에는, 저거 뭐예요? 맨 위에 그림은 뭐예요? 꿈? 희망? 소망? 가고 싶은 곳? 자, 그러지 마시고. 자, 저는 사창가고 매춘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매열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카지노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고, 그 다음 파가소인데, 저건 뭐냐면, 저 영역은 시장에다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아무도, 예, 우리 카지노가 정말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 하지만 카지노 합법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정의의 영역이 거꾸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더 한심한 건데. 북한 보면 여기 다 못 알고 있어요. 북한 같은 사이즈고. 훈장 왕창 달고 있죠. 그죠? 네, 절에서 망하는 거예요. 저건 거꾸로 뭘까요? 시장의 영역에 시장의 비시장의 영역을 투입해서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는 뭘 줘야 돼요? 경제적 보상을 줘야 되는데 사회주의는 경제적 보상을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러니까 정치적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도 막 붙어 있어요. 그죠?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건 뭐였죠? 시장이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에 시장의 영역이 들어가 버린 거죠. 정의의 영역이. 거꾸로 여기에서는
시장의 영역에 정치의 영역이 들어서 버려서 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넘어가 있어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조건이 동일하다면 누가 좋은 차를 가져야겠습니까? 뒤에 답 나오겠지만 당연히 가장 노력한 시장주의가 개입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이란 지위는 누가 가져야겠습니까? 다수결이 결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보면 교각은 어디에 먼저 건설돼야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공리주의 원칙이 견지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돼야 될까요? 어디? 뒤로 넘어가면 건물에 가장 가까운 거. 롤즈입니다, 롤즈. 두 번째, 에이즈약은 누가 먹어야 돼요? 에이즈 걸린 사람. 사회주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데렐라의 구두는 누가 신어야 되죠? 신데렐라가 신어야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목적론적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시대나 상황에 맞는 정의라는 것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정의롭지 못하지만 저는 정의롭지 맞아요. 전 쓰레기는 아니지만 한테 정의롭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까요?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거 건방지다. 제일 뒤에는 자 이거 가보세요. 저 사람이 말한 7대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봤는데 저 사람이 말한 7대 사회학이 있습니다. 저거 한번 보면 기가 막 7번부터 보세요. 희생 없는 예배. 저게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신앙 없는 예배가 판치죠. 스님들 얼마 전에 우리 깔끔하게 고스톱 한 판 때리셨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야 뭐. 그죠? 우리 대형교회, 모든 대형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보면 신앙 없는 예배를 흔히 볼 수 있죠. 그 다음 저 7개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인간에 없는 과학. 그죠? 우리 이공계 학생들 딱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인격 없는 교육. 나 같은 사람 보면. 그잖아요? 문제풀이 찍어! 양심 없는 쾌락. 그죠? 도덕성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원칙 없는 정치. 여기 간디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이 말하면서 했는데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간디예요. 옷을 좀 벗을까요? 간디처럼? 물레 돌리고 있어요. 물레야 돌아라! 이러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예요. 엄마고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사탕을 하도 처먹어대서 사탕 좀 먹지 말라고 간디 어른이 말해주세요. 우리 애기가 간디 선생님 제일 존경해요. 그래서 간디가 뭐라 그랬다? 보름 있다 오라 그랬어요. 보름 있다가. 그럼 보름 있다 왔어요. 데리고. 간디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야 사탕은 몸에 나빠. 먹지 마. 그런 거예요. 엄마 맛이 쭉 갔죠. 아니 그것 때문에 보름 뒤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네. 사탕을 지가 직접 먹어보고 끄는 과정을 지가 직접 느껴보고 걔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름 전에 왔을 때는 간디가 사탕을 자기도 먹고 있었거든요. 네. 지가 먹으면서 어떻게 사탕을 끊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름 뒤에 자기가 사탕을 다 끊은 다음에 왔을 때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 한 말이니까 얼마나 믿을만해요. 우린 너무나 진보나 보수나 떠나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죠. 정치에 나왔으면, 그죠? 그래야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너무 서슴없이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사탕을 먹으면서도 여러분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그러는 사탕 맛있으니까 나 혼자 처먹을 거야 라는 게 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되셔서 사회를 더 빛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